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 되기의 미주올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하락 이후 1탄이라는 제목으로 나스닥 하락 이유에 대해서 한 총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리즈 형식으로 1탄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다시 상승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7월 이후, 7월, 8월 이후에는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매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하락장 이제 7월 중순 이후 하락장이 뭐 크게 나온다고 치면은 하락장에는 SQQQ라든지 SOXX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서서 제가 이전 영상에 SQQQ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보고 한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셨다고 하여 저도 영상을 찍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영상을 보고 매수나 매도하시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로는 이제 팔란티어 주식 FNGU SOXL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 하락 이후 첫 번째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곡물가, 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현재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 결국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이고요. 이 화폐 가치의 하락은 어디서 오냐? 지금 현재 양적 완화 패드에서 지금 회사채 매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죠. 지금 바이든이 엄청난 부양책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부양책을 실시를 하였고 지금 한국에서도 부양책을 여러 번 실시를 하여서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습니다. 이 돈들은 이제 바로 국채 발행에서 오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이 국채 발행 부양책 등으로 인해서 물가 금리 10년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지금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결국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나오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이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유가의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이제 기름을 넣는데 기존에는 이제 4만 원이면 넣던 것을 6만 원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장 보러 갔을 때 이제 마트에서 10만 원이면 이제 됐던 게 15만 원 정도의 지출이 소비가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패드에서 기존에 제가 인플레이션 이 CPI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재팬, 이태리, 뭐 프랑스, 코리아, 뭐 영국, 뭐 미국 등등의 나라들에 대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1.5배 수준 이하에 있거나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하기에는 아직 지금 이른 단계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현재 이 자료는 제가 그 CPI 데이터 센터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혹시 이 자료 외에도 다른 자료가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패드에서는 인플레이션을 2%까지 허용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이 인플레이션 2% 허용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보통 6개월에서 3에서 6개월, 10개월, 뭐 1년까지도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빅테크 실적, 기업 실적이 발표된 이후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주봉으로 차트를 지금 스크린샷을 찍었는데요. 이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였고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은 결국 이제 주로 자동차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 우리 실생활에 쓰는 전선에 구리들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은 결국 이 우리 전자제품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디램 가격이 엄청 뛰고 있는데 이 디램 가격의 상승은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노트북 등등 전자제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듯이 원유 가격 지금 65.69불에 달하고요. 기존에 그 코로나 때 거의 30불 이하로도 떨어졌었고 한번 마이너스도 잠깐 갔다 온 적이 있고
30불, 40불대에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65.69불, 현재 주봉으로만 보았을 때도 거의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화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US 소이빈 가격과 이게 대두 가격과 US 콘, US 옥수수 가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되는 이런 가격들이 엄청나게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특히 2020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옥수수 가격도 2020년 9월부터 보시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곡물 가격, 원재료 물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 앞서 얘기했듯이 판매자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회사 식당이라든지 일반 식당들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기존에 이제 8,000원 하던 이제 가격이 8,500원, 6,000원 하던 가격이 6,500원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예를 들면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러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회사에서 만든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시중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수입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옐런도 한번 언급을 하였는데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 자금을 회수를 하고 시중 자금이 회수가 됨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의 하락이 멈춰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플레이션이 결국 온다는 것은 금리 인상의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각 나라별 10년 국채 금리 지금 이제 금리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61 이게 가장 최근 자료는 아니고 지금 최근 자료로는 1.58이 거의 1.6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캐나다 1.51, 이태리 0.8, 뭐 프랑스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본은 0.12, 미국이 0.85 정도 지금 됩니다. 엊그제 한번 이제 옐런이 금리 인상 시사를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가 나스닥이 크게 한 마이너스 3% 가까운 하락폭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1.99%, 약 마이너스 2%에 마감을 하였었는데 그 이후에 원래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어제쯤 크게 한번 1%대 상승이 나온다든지 한번 이제 데드캣 바운스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어야 했는데 어제도 보면 나스닥이 장 초반에 상승이 나오고 중반까지도 상승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가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강세장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옐런 어제 언급했듯이 다시 오후 4시에 금리 인상은 이 패드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빼기를 일단 한 상황입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1.58이 1.6달러 수준이고요. 지금 기존에 한번 1.8, 1.7까지 갔을 때 나스닥이 한번 출렁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략 나스닥 QQQ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달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10년물 국채 금리로 인해서 나스닥이 이렇게 잘 올라가던 게 이때부터 이제 하락이 나오기 시작해서 대략 11%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한 7% 정도 빠졌다가 추가로 그때 금리가 더 인상이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고점 대비 11.5%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빅테크 실적 관련해서 기업들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상승이 나왔고 최근 들어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시사는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의 이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여 나스닥 관련 주식들의 영향이 크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엑슨모빌 같은 이제 가치주들은 영향이 적습니다. 이제 뭐 보잉, 델타, 엑슨모빌 그리고 이제 뭐 디어, 바이든 인프라 투자 관련 이제 주들도 이제
가치주들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이제 영향이 적고요. 금리 인상 시사는 나스닥 기술주와 그리고 이제 러셀 2000에 있는 여러 중소형주, 그다음 성장주의 이자 비용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나스닥 관련 주식들의 영향이 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퍼 기준으로 22배 수준입니다. 앞으로 1년간 예상되는 수익의 22배 수준에서 주식이 거래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패트 섹트에 따르면 이는 최소 18년 만에 최고 기록이고 닷컴 버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주식을 하신 분들은 닷컴 버블 거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붕괴 당시가 2000년 3월 24일인데 퍼가 24.4배에 달았습니다. 현재 21에서 22배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좀 더 상승이 나온다면 이 닷컴 버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7월 달까지는 한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 왜냐하면 지금 올해 2분기 실적이 또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이제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의 주간지 밸런스에서는 지금 나스닥 하락 이유, 그러니까 증시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 펄을 들면서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현재 퍼가 22배 수준이라는 점을 들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이고 증시의 나쁜 소식에 취약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뭐 옐런이 뭐 말 한마디를 잠깐 한다 이러면은 이제 나스닥이 크게 빠지는 이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파월 연준에서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한다거나 뭐 원래 내년쯤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한다거나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럴 일은 크게 지금 이번에는 없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저번처럼 이제 마이너스 3% 가까운 나스닥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갈 종목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스윙 거래에 이제 비중을 두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부의 비중을 스윙 트레이딩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SQQQ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제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마 4월 29일에 매수를 해서 5월 4일에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10% 정도 이득을 보셨다고 하니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2분기 실적 이후에 나스닥이 하락이 크게 나오고 뭐 금리 인상이 좀 더 현실화된다 이러면은 SQQQ라든지 참고로 SOXX 저는 개인적으로 SOXX가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SQQQ가 더 좋다고 보고요. 오히려 어제 보시면 SOXX는 나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65%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좋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65% 하락한 모습이고요. SQQQ는 플러스 1%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SQQQ가 SOXX보다는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이제 그 나스닥 상승에 이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QQQ라든지 TQQQ도 많이 매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은 저는 전반적으로 10년, 5년을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계속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우상향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QQQ든 TQQQ든 하락 조정장에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QQQ를 일단 일봉으로 보았을 때 이런 그림이지만 주봉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을 했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때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지만 이때는 이제 닷컴 버블이 무너지는 시기였고 이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제 미국 시장은 앞으로도 이렇게 단기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한번 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정은 있을 수가 있으나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현금 비중을 좀 더 이제 가져가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 조정이라든지 장기 조정이 왔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마인드를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도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주가 보면 제가 이전에 한번 이제 그려 놓았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향 곡선에 접어들면서 지금 현재 3중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이 3중 바닥을 뚫고 내려가면 좀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팔란티어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는 종목이고요. 저번에 한번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이제 팔란티어 주주분들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요. 대부분 40% 정도 이제 5년 이상, 그 다음 나머지 한 30%가 2, 3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떨어진다면 계속 모아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캐시우드 아크에서도 계속 모아가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만약에 떨어진다면 지금 현재 제가 추세 라인 그려놓은데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제 마이너스 0.39% 떨어졌고 670불입니다. 이게 좀 더 600 한 중반 640불 때까지 온다면 추매를 해서 당연히 더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600불 이하로 떨어질 일은 크게 없겠으나 뭐 400불 때는 절대 안 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560불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나 그래도 지금 추세선으로 보았을 때는 640불, 600 초중반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나스닥 지금 단기적으로 며칠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를 적용을 해서 상승이 잠깐이라도 나와서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때까지는 상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지금 앞서 표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나스닥 하락 이후 1탄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는 2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나스닥 하락 이후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그 4가지에 대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또 멤버십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얼 이제 990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가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미주얼 채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거나 미주얼 채널에 멤버십 들어가셔서 미주얼 커피 한 잔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주얼 커피 한 잔의 가입 금액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더 유익한 이제 방송이 되기 위해 유료 회원 가입 사이트를 이제 가입을 해서 시킹알파라든지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것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